시금치와 이것을 함께 먹으면 시금치에 포함된 수산 성분이 이것에 포함된 땡땡 성분과 만나 우리의 신장과 방광의 결석을 만들어 소변을 볼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섭취한다면 몸속 염증을 유발해 요로감염, 신장염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몸속에 돌멩이를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TV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60에서 70년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애니메이션은 단연 뽀빠이였는데요. 만화에서 뽀빠이는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시금치를 먹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위험에 빠진 올리브를 구해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만화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닌 어느 정도 과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시금치는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 임산부, 노인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칼로리도 생것일 때 100g당 33kcal, 데친 것일 때 23kcal로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에 함유된 틸라코이드 성분은 뇌의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식욕 억제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특히 철분 함량이 많아 빈혈 예방에 좋고 비타민 A와 C도 다량 함유되어 비타민의 보급식품으로 매우 중요한 채소입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카로티노이드가 많고 암 예방 물질인 엽록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암 발생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야외에서 재배된 시금치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품질이 뛰어난데요. 추운 날씨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금치를 이것과 함께 먹게 된다면 몸속 돌덩어리를 생산하는 최악의 음식으로 변하는데요. 첫 번째로 시금치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두부입니다. 놀라셨나요? 많은 분들이 시금치국을 끓일 때 두부를 넣으셨을 텐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금치에 포함된 수산이라는 성분을 아셔야 합니다. 수산이라는 성분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염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 수산칼슘염이 몸속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서 뭉쳐져 신장결석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신장결석의 약 75%가 수산칼슘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장결석은 의학계에서 손꼽는 3대 최악의 통증으로 출산, 급성질수염, 그리고 신장결석입니다. 신장결석의 고통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며 신장결석을 방치하면 신우신염이나 폐혈증을 유발하고 신장 손상 및 투석이 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고문하는 암살자라고 불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금치국을 끓일 때와 칼슘이 풍부한 두부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두부뿐만 아니라 김, 멸치, 목이버섯 등과 같이 먹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금치국을 끓일 때는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그건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염산이 풍부한 시금치를 철분이 풍부한 돼지고기 함께 먹게 되면 빈혈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비타민C 또한 풍부한데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 효과를 증가시키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작용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시금치 된장국을 끓이실 땐 두부 대신 돼지고기를 넣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발색제가 들어있는 베이컨과 소시지와 같은 가공식품들입니다. 시금치를 볶아서 먹을 때 소시지나 베이컨을 같이 볶는 경우도 있고 반찬으로 소시지와 함께 시금치 볶음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시다시피 베이컨과 소시지는 그 자체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베이컨과 소시지를 먹지 않는 건 생각보다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기 때문이죠. 섭취를 전혀 안 하는 게 불가능하면 최소한 시금치와 함께는 먹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금치엔 질산 함유량이 매우 높은데 이 질산은 평상시엔 혈전 억제, 녹내장 예방, 고혈압 예방 등과 같이 이로운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베이컨과 소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발생제를 만나게 된다면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볶을 때 소시지나 베이컨 대신 어떤 것을 넣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참깨입니다. 위에 설명했던 내용과 같이 시금치에는 수산 성분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시 체내 결석 생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참깨와 함께 먹으면 참깨가 시금치의 수산 성분을 무력화합니다. 참깨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아미노산의 하나인 리진은 결석 방지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시금치에 부족한 단백질, 지방, 비타민 B 등을 보충해줍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요리한 후 참깨를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고소한 맛까지 더해지니 일석이조입니다. 리진은 우유에도 풍부한데 서양에서는 참깨 대신 시금치에 우유를 섞어 요리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금치를 볶아 드실 때는 꼭 참깨를 솔솔 뿌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막치는 시금치는 생으로 먹는 시금치입니다. 누가 시금치를 생으로 먹을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데쳐서 요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시금치를 생으로 먹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시금치 샐러드입니다. 리코타 치즈 등과 곁들여서 먹는 시금치 샐러드는 신선하고 맛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금치는 생으로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염을 앓고 있거나 신장결석이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하고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시금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바로 끓는 물에 한번 데친 후 얼음물에 담가뒀다가 그 물을 꼭 짜내고 요리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끓는 물에 삶아내면 수산 함량이 30에서 87%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시금치를 삶아서 요리하면 어쩔 수 없이 비타민C, 엽산, 비타민 B 등의 수용성 영양소는 어느 정도 손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산은 10분에서 20분 이상 충분히 삶을수록 많이 제거되지만 그렇게 하면 기타 영양소들도 손실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반대로 시금치를 삶아내면 흡수율이 높아지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당근을 익혀 먹으면 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 A, 이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과 칼슘, 철분 등 영양소에는 손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기 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런데 왜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시금치를 조리할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 데쳐서 수산을 제거해줍니다. 2. 두부, 멸치, 김과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소시지와 베이컨과 같은 발색제가 들어간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3. 참깨를 뿌려서 먹으면 남아있는 수산 제거에 큰 도움이 되고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시금치 영양소 흡수율에 시너지가 생깁니다. 시금치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용성과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먹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자주 즐겨 먹는다면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요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금치가 채소의 적이 아닌 채소 중의 왕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에게 시금치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